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총상을 당해 후유증에 시달리던 60대 남성이 그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 남성은 고통 속에 보낸 40여 년의 아픔을 유서에 남겼습니다. 이렇게 5.18 이후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상자들이 40명이 넘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80년 5월 광주. 고향인 전남 강진에서 광주에 일을 보러 온 20대 청년은 계엄군의 만행을 목격하고 광주에 남습니다. 쓰러진 시민들을 병원으로 옮기던 청년은 계엄군의 총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됐지만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하는 등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헬기가 두 번을 이동하면서 제 타고 있는 차량을 집중적으로 사격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가 다친 사람은 없고 헬기는 이제 쏘고 지나가고. 이광영 씨가 그제 오후 전남 강진의 한 저수지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에는 5.18에 대한 원한이나 서운함은 모두 잊고 가겠다며 오랜 기간 통증에 시달려왔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 씨는 최근까지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며 버텨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3분에 한 번씩 막 이렇게 통증이 와요. 그러면 막 몸을 막 오라들이면서 통증을 이겨내고 또 야기하다가 또 갑자기 통증이 찾아오면 또 그러고 최근 자서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5월 단체와 학계 조사 결과 5.18 당시 총상을 입거나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상자는 확인된 것만 4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지원책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총상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몇 명이고 또 부상을 당한 사람이 몇 명이고 그 이후에 총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실태가 조사가 안 돼 있죠. 5.18 이후 4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남은 자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책임이 없다던 전두환 씨는 끝내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정황과 진술에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했던 전 씨. 하지만 5.18 전후의 군 기록과 5공화국 당시 신군부가 만든 기록물에는 5.18에 관여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성각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발생 하루 전인 1980년 5월 17일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 씨는 이 내용의 보도 통제 지침에 친필 사인하고 위반 시 폐간하라는 지시 메모를 남깁니다. 신군부가 자신들의 업적 등을 서술한 비공개 기록물 제5공화국 전사에도 전 씨는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시민에 대한 발표를 신군부는 자위권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 자위권 발동을 논의하는 회의에 전 씨가 참석했고 시민 10여 명이 숨진 전남도청 진압작전 직전에 최규하 대통령을 광주에 내려보내는 과정에도 전 씨가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군 기록에 손글씨로 전 씨의 행적을 추가한 군 문서가 있는데 전 씨의 직접 관여를 의심할 만한 내용입니다. 이군 사령부 문서에는 자위권 발동회의 참석자를 기록하면서 별도로 전 각하가 자위권 발동을 강조했다고 남겼습니다. 또 다른 문서에는 도청 유혈 진압 작전을 앞두고 각하께서 굿 아이디어라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하는 전 씨로 추정됩니다. 5.18 당시 목포 시위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며 당시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의 직무유기를 보고한 결재에도 전 씨의 사인이 남아 있습니다. 5월 21일 작전과 27일 군 핵심적인 작전이라고 하면 이 작전에 모든 전두환의 역할이 5공화국 전사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전두환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1988년 청문회와 95년 특검을 앞두고 군 문서를 대대적으로 조작 왜곡했던 신군부. 하지만 오염되지 않은 기록들은 5.18의 주범으로 전 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담양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담양 오리 농장에서 AI 의심 사례를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H5형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병원성 확진 판정은 동절기 들어 국내에서는 8번째, 전남에서는 이달에만 4번째입니다. 방역당국은 전남의 고병원성 AI 확진은 감염력이 강한 데다 평소보다 한 달 빨리 발생하고 있다면서 농가에 철저한 방역 등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7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정부가 일상 회복 정책을 추진하면서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학생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윤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입니다. 지난 16일 학생 1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무려 29명이 확진됐습니다. 정부가 일상 회복 정책을 시작한 이달 들어 광주에서만 유치원 등을 포함해 학생 162명이 확진됐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80%가 넘는 고등학생은 13명에 그쳤지만 초등학생은 79명, 중학생은 63명이나 됩니다. 학생 확진자가 일반 시민의 전액 차지하고 있던 비율에 비해서 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성인들에 비해서 학생들이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실제 광주 지역 전체 백신 접종 완료율이 78.1%인 반면 만 12세부터 17세까지는 19.9%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당수 학부모가 백신 이상 반응 등을 우려해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 어린 자녀의 접종을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좋은 약이 나올 때, 조금 더 데이터가 정확해질 때 맞는 게 옳지 않나 싶어서.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자 장유국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 권고를 촉구했습니다. 학생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 원칙 준수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소아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백신 접종 권고가 필요합니다. 이딴 학생 확진에도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은 자율적인 선택이어서 교육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무인 비행체, 이른바 드론을 이용한 다양한 시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은 섬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드론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물자 수송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흥군이 드론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실증 사업에 성공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30cm가량 프로펠러 6개가 달린 20kg 무게의 드론입니다. 보관함 안에는 탕수육과 콜라가 담겼습니다. 날갯짓과 함께 상공 30m까지 오른 드론이 넓은 바다를 가로지릅니다. 속도는 초속 8m, 4km 떨어진 부두까지 음식을 배달하는 데 15분이 걸렸습니다. 고흥군이 민간업체 2곳과 추진한 유인섬 물자 수송 실증 사업의 일환으로 섬에서도 배달 음식을 맛보는 날이 멀지 않은 겁니다. 앞으로는 병원이나 약국 이용이 어려운 섬 주민의 긴급 의료약품 전달은 물론 택배 서비스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이 긴급하게 병원을 가야 되는데 갈 수 없을 때 긴급하게 의료 지원이라든가 구호품, 생활 필수품 같은 것을 신속하게 드론을 이용해서 이를 위해 등량도와 상하도 등 유인섬 5곳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50여 차례 실증 실험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흥 드론센터 입주 기업을 모집해 드론 기술 개발과 생산 연구를 위한 무인항공 특화단지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입주한 기업들이 실제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무인기 특화 농공단지도 조성을 목표로 해서 현재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전남이 드론 산업의 실험장으로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여수시가 시민이 만드는 협동도시라는 사회적 경제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수시는 사회적 경제마을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창업과 자립 생태계 조성 등 앞으로 5년 동안 육성 계획을 수립해 여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회적 경제도시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와 경상남도 교육청이 학생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진로 체험 활성화를 위한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순천만 자벌드 진로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와 학생과 교원의 연수를 상호 지원합니다. 광주시의회와 조선대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무의의회 본회의를 열고 에코 마일리지 조례 등 개정안 7건을 본회의에 상정시키고 의결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청년 세대와 정치를 연결할 수 있는 모의의회를 수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성군이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졸업생 등 40여 명의 참석자와 함께 제11기 보성생명농업대학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보성생명농업대학은 21세기 지역 농업을 이끌어갈 정예 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2011년 1기 한우 전문반을 시작으로 올해는 11기 토마토반 과정으로 진행됐고 지금까지 정예 농업인 422명을 배출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와 전남사회단체 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장성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올해 국비 예산까지 반영돼 있다면서 질병관리청이 설립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질병청을 방문해 국립심뇌혈관센터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했고 유두석 장성군수와 군민들도 청와대 앞에서 센터 설립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첫 양산차인 캐스퍼에 대한 취득세 지원 예산이 일부 부활함에 따라 올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3일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어제 제3차 추경 예산안 회의를 열고 올해 캐스퍼 취득세 지원 예산 4천만 원 가운데 절반인 2천만 원을 부활해 통과시켰습니다. 광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캐스퍼 취득세 지원 예산 5억 원을 올렸는데 이에 대한 심의는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2021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19번째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광주 지역 67개 업체 등 전국 100개 업체의 광융합 관련 신제품이 전시되고 광의료 심포지엄과 업무 협약 등이 진행됩니다. 또 14개국 113명의 해외 구매자와 지역 기업 간 온 오프라인 수출 상담도 진행됩니다. 추위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6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평년 기온보다 조금 높은 수치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어제만큼 올라 많이 춥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에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2도 안팎, 일부 내륙 지역은 0도 이하로 내려가겠습니다. 다시 추워지는 날씨에 또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다소 많다가 차츰 구름이 걷히면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담양 2도, 화순 3도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 1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5도, 보성과 구례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4도, 강진과 장흥 15도, 완도 16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14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추워지겠고요. 월요일부터는 비 예보 나와 있는데요. 수요일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눈으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